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고유값과 고유 벡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어떤 행렬의 고유값 또는 고유 벡터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그 주어진 행렬이 정사각 행렬, 정방 행렬일 때에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정방 행렬에 대해서 고유값과 고유 벡터라는 것을 정의를 하겠습니다. 정방행렬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n차 정방행렬이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n차 정방행렬이라고 했으니까 행이 n개, 열이 n개 이렇게 있어야 되지요. 자, 그래서 A라는 행렬은 이렇게 A11부터 ANN까지 이런 성분으로 구성된 행렬이다.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럴 때 어떤 람다라는 수가 존재하고요. 여기서 람다라는 수는 복소수 범위에서 움직입니다. 이제 실수 범위를 넘어서서 복소수 범위로 왔어요. 복소수 범위에서 움직이고요. 그리고 x라는 벡터가 존재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이 벡터의 성분은 x1부터 xn까지 이것은 복소수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벡터는 0벡터가 되면 안 돼요. 0벡터는 아닙니다. x는 0벡터는 아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0벡터가 아닌 벡터 x와 어떤 복소수 람다에 대해서 이런 식이 성립해야 돼요. AX는 람다 X. 자, 이건 정이니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A하고 X를 곱하는 방법은 벡터 X를 행렬이라고 생각해서 행렬의 곱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X에다가 람다는 스칼라니까 스칼라 곱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AX는 람다 X다. 이런 방정식을 만족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AX와 람다 X가 같으면 그러면 이 람다라는 복소수를 뭐 실수가 될 수도 있겠지만 복소수 범위까지 갈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 복소수 람다를 주어진 행렬 A의 고유값이다라고 불러요. 고유값입니다. 그리고 이 벡터 X를 0벡터가 아닌 벡터지요. 이 벡터 X를 람다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래서 A의 고유값과 A의 고유 벡터를 정의를 한 거예요. A의 고유값 람다와 A의 고유 벡터 X는 어떤 식을 만족해야 되냐? AX는 람다 X다. 이 식을 만족해야 됩니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자, 그러면 고유 벡터를 다 모아놓은 집합에는 고유 벡터는 0벡터가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0벡터가 들어갈 수 없겠죠. 그래서 거기다가 고유 벡터를 다 모아놓은 집합에다가 0벡터를 하나 더 추가할 거예요. 0벡터까지 추가하면 그 집합을 뭐라고 부르냐? 람다에 대응하는 A라는 행렬의 고유 공간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람다에 대응하는 고유 공간이다라는 뜻으로 기호로는 E 람다라고 씁니다. E 람다. 여기는 E라는 것은 고유 공간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이겐 스페이스, 고유 공간, 아이겐 스페이스.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E를 갖다 쓴 겁니다. 대문자로. 람다에 대응하는 거니까 그 오른쪽 아래다가 작게 람다라고 쓰시면 돼요. E 람다.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유값 람다와 고유 벡터 x와 고유 공간 E 람다라는 걸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구하려면 어쨌든 AX는 람다 X다 라는 이식을 푸셔야 돼요. AX는 람다 X다.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건지는 이제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식은 기억을 해두세요. AX는 람다 X다.
자, 그러면 고유값 고유 벡터를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 건지를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복소수 람다가 있고요. n차 정방행렬 A에 대해서 그 람다가 고유값이다. A의 고유값이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가 있겠지요. 대응하는 고유 벡터를 x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조금 전에 정의했던 것에 의해서 고유 벡터는 0벡터는 안 돼요. 그럼 0벡터가 아닌 벡터로 존재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전에 정의한 고유값 고유 벡터의 정의에 의해서 람다와 x가 어떤 식을 만족해야 되냐? AX는 람다 X하고 같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방정식을 만들기 위해서 람다 X를 약간 조작을 할게요. X는 벡터인데 열 벡터입니다. 그러니까 열이 하나밖에 없는 행렬이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고 했지요. 그렇다면 행렬 곱하기에서 단위 행렬 i는 곱하나 마나지요. 숫자 1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x라는 것은 ix하고 똑같아요. 단위 행렬 i하고 x를 곱하면 x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람다 x를 람다 ix다. 이렇게 조작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ax하고 람다 ix하고 같아야 되니까 넘겨서 빼주면 그러면 0벡터가 돼야 되지요. 자, 그러면 AX라는 이 곱하기가 되어 있는 것은 벡터가 되지요. 열이 하나니까. 거기에서 람다 IX 마찬가지로 어떤 벡터가 되지요. 열이 하나니까. 그걸 빼주면 0벡터가 돼야 돼요. 오른쪽에 아무것도 안 남았으니까. 그래서 AX 마이너스 람다 IX는 0벡터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런데 행렬 곱하기에서 분배 법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기도 x가 곱해져 있고 여기도 x가 곱해져 있으니까 x로 묶어낼 수 있죠. 그럼 x에 뭐가 곱해진 건가요? a 마이너스 람다 i가 곱해진 거죠. 그래서 a 마이너스 람다 i와 x를 곱하면 0벡터다. 이런 식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연립 1차 방정식이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곱해져 있는 요 x가 이 연립 1차 방정식의 해가 되는 벡터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 해가 지금 0벡터는 아닌 걸로 있다라고 했어요. 고유 벡터니까. 자, 그렇다면 0벡터가 아닌 해가 또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른쪽은 0벡터로 되어 있는 거니까 이 연립 1차 방정식은 동차 연립 1차 방정식입니다. 동차 연립 1차 방정식이니까 항상 존재하는 해가 있어요. 자명한 해가 있지요. 자명한 해는 바로 0벡터지요. 그런데 0벡터가 아닌 것도 해로 하나 존재하는 거니까 0벡터하고 다르네요. 그렇다면 해가 두 개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해가 두 개다 그러면 무수히 많다고 했죠. 그래서 이 동차 연립 1차 방정식의 해는 무수히 많이 있어야 돼요. 즉 무수히 많은 해를 갖는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성질이 있습니다. 여기 개수행렬이지요. a-람다 i. 이 개수행렬이 만약에 가역이다. 인버스가 존재한다. 라고 하면 해가 유일하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해가 무수히 많아야 돼요. 그렇죠. 무수히 많기 위해서는 이게 가역이면 안 되겠네요. 가역이면 해가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가역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네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떤 행렬이 가역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어떤 성질로 대신할 수 있다라는 걸 알죠? 가역이다라고 하면 행렬식이 0이 아니어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가역이 아니어야 되니까 행렬식이 0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고유값 고유 벡터라는 성질을 만족하려고 하면 a-람다 i의 행렬식이 0이 돼야 됩니다. 이것도 방정식이지요. a-람다 i의 행렬식이 0이다. 이렇게 놓은 것은 n차 방정식입니다. 이 n차 방정식을 이 a라는 행렬의 특성 방정식이다라고 불러요. Characteristic Equation, 특성 방정식. 그러니까 우리는 고유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특성 방정식을 풀어야 돼요. 그렇죠?
특성 방정식을 풀어서 이 고유값 람다라는 것은 이 특성 방정식의 근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n차 방정식을 풀었으니까 근이 n개가 나오겠죠? 예. 근 n개라는 것은 중복이 될 수도 있으니까 중복되면 그 중복된 만큼 또 세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는 n개예요. 그렇죠? 예, n개의 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고유값을 구하는 방법은 됐네요. 그렇다면 이 방정식을 풀어서 근을 구해서 고유값 람다를 구했어요. 그렇다면 람다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를 이제 계산하셔야 되죠. 그렇다면 이 람다에 대해서 이 식에다 대입하는 거예요. a 마이너스 람다 i 곱하기 x라는 벡터는 0 벡터다. 이게 고유값 고유 벡터가 만족하는 식이었으니까 이 식을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동차 연립 1차 방정식을 푸는 거예요. 그 동차 연립 1차 방정식의 배 중에서 0 벡터가 아닌 것만 써주면 그게 고유 벡터가 되는 거죠. 고유 벡터라는 것은 0 벡터가 아닌 걸로 이렇게 정의를 했으니까 그래서 0 벡터가 아닌 해를 구하시면 돼요. 당연히 동차 연립 1차 방정식을 풀었으니까 무수히 많은 해가 나옵니다. 이런 특성이 있는 거 기억하시고요. 무수히 많은 해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연립 1차 방정식을 풀다 보면 자유변수가 생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유변수가 반드시 생겨야 돼요. 그렇죠? 무수히 많은 해를 갖는 연립 1차 방정식을 풀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특성 방정식을 풀어서 고유값을 구하고요. 그 고유값을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여기 람다 자리에 대입을 해서 a-람다 i 곱하기 x는 0벡터 이렇게 주어져 있는 동차 연립 1차 방정식을 풀어서 0벡터가 아닌 걸 선택하면 고유 벡터가 됩니다. 그러니까 고유 벡터도 무수히 많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고유 벡터도 무수히 많은 거예요. 그리고 고유 공간을 구해라.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0벡터를 하나 첨가하면 되죠. 그 무수히 많은 고유 벡터에다가 0벡터 하나 더 더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집합을 만들면 그게 고유 공간이 되겠죠.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고유값 고유 벡터를 구하기 전에 우선 고유값 고유 벡터가 어떤 성질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어떤 복소수 람다가 n차 정방행렬 A의 고유값이다 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람다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가 x다 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고유 벡터니까 0 벡터가 아닐 거고요. 자, 이렇게 가정을 하면 0이 아닌 스칼라 베타에 대해서 x가 고유 벡터였을 때 x에다가 베타를 곱하면 스칼라배를 한 거죠. 베타 x도 마찬가지로 람다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가 됩니다. 자, 간단하게 볼 수 있어요. 고유 벡터다라고 했으니까 AX는 람다 X 이런 식을 만족해야 된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베타 X도 이 식을 만족한다라는 걸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X가 고유 벡터고 람다가 고유 값이니까 일단 AX는 람다 X가 돼야 되지요. 그러면 AX하고 람다 X하고 같으니까 양쪽에다가 스칼라 베타를 곱해도 결과가 같아야 되지요. 그래서 베타 AX는 베타 람다 X가 돼야 돼요. 이제 정리하시면 됩니다. 여기 스칼라 베타는 이 행렬의 곱에서 안쪽으로 들어가서 곱해줘도 되지요. 그럼 순서를 바꿔서 안쪽에다 베타를 놓으면 A 곱하기 베타 X가 되지요. 오른쪽도 여기 베타를 X에 먼저 곱하고 람다를 나중에 곱해도 돼요. 그렇다면 순서를 바꾸면 람다 곱하기 베타 X가 되네요. 베타 X라는 걸 Y라는 벡터라고 가정을 해볼까요? 그렇다면 Y, 즉 베타 X는 어떤 식을 만족하나요? A, Y는 람다 Y 이 식을 만족하지요. 그리고 X가 0 벡터가 아니었어요. 베타도 0이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베타 X가 당연히 0 벡터가 될 수가 없죠. 즉 Y라는 벡터는 0 벡터가 될 수 없죠. 그렇죠? 그럼 0 벡터가 아닌 벡터 Y가 AY는 람다 Y를 만족했다. 람다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란 뜻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Y, 즉 베타 X도 람다에 대응하는 A의 고유 벡터다.
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네요. 자, 그 다음 성질. 예, 람다 1, 람다 2가 이제 복소수 범위에서 항상 얘기하는 거니까 복소수라는 건 얘기를 안 해도 복소수 범위에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두 개의 복소수 람다 1, 람다 2가 A의 고유값이었어요. 그런데 서로 달라요. 이렇게 서로 다른 고유값을 선택을 하면 그러면 그 람다 1과 람다 2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가 있겠죠. 람다 1에 대응하는 것을 x1, 람다 2에 대응하는 것을 x2라고 하면 x1과 x2는 이 두 개의 벡터는 1차 독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스칼라배로 표현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예,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 뒤에서 이제 또 공부를 할 텐데 만약에 A라는 행렬이 대칭 행렬이에요. 그런데 거기 구성 요소는 실수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 경우를 실대칭 행렬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럴 때 실대칭 행렬에서 고유값을 선택을 했는데 서로 다른 고유값을 선택했다. 그렇다면 그 대응하는 두 고유 벡터는 1차 독립이다라는 걸 넘어서서 서로 수직까지 됩니다. 예, 수직이면 당연히 1차 독립이 되지요. 예, 1차 독립인 걸 더 뛰어넘어서 수직이다라는 성질도 있어요. 예, 이것은 뒤에서 또 공부를 하겠습니다. 예, 고유값과 고유벡터엔 이런 성질이 있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벡터 x가 성분이 1, 1입니다. 행렬 A, 행렬 A는 3, 1, 1, 3 이런 성분을 갖네요. 이 행렬의 고유 벡터인 걸 보여라 그랬어요. 그리고 어떤 고유값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일까? 그 고유값을 구해라 라고 했습니다. 가볼까요? 고유 벡터인 걸 보이려면 아까처럼 방정식을 풀어서 계산해도 되겠지만 지금은 그 고유값 고유 벡터의 성질을 만족하는 것으로 그걸 보이는 것으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AX가 람다 X다라는 걸 보이면 되겠죠? 그렇다면 당연히 A하고 X하고 곱해보면 돼요. A는 3, 1, 1, 3이고 X는 1, 1이고 곱해볼까요? 행렬 곱하기 하면 됩니다. 1행 1열 곱하면 3 곱하기 1 플러스 1 곱하기 1, 4가 되지요. 그 1행 1열에 써주면 되고요. 2행과 1열을 곱하면 1 곱하기 1 플러스 3 곱하기 1, 역시 4가 되네요. 그래서 AX는 4, 4라는 벡터가 되네요. 근데 성분이 둘 다 4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4를 앞으로 끄집어낼 수 있네요. 그렇다면 4, 4라는 벡터는 1, 1이라는 벡터에 4를 곱한 거죠. 근데 1, 1이라는 벡터가 x였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결과는 4x네요. 그러니까 AX는 4x다. 이렇게 표현된 거죠. 그리고 x라는 벡터는 1, 1이니까 0벡터가 아니죠. 그렇다면 0벡터가 아닌데 AX는 얼마 곱하기 x. 이런 식을 만족했으니까 당연히 A의 고유 벡터입니다. 그렇다면 대응하는 고유값은 뭐냐? 그럼 AX가 X의 몇 배냐라는 거죠. 4X였어요. 그렇다면 고유값은 4가 되네요. 자, 그래서 4가 이 행렬의 고유값인 거고 그 4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가 그 중에 하나가 1, 1이었던 거지요.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1, 1이 A의 고유 벡터인 걸 보였고 대응하는 고유값은 4다라는 걸 찾았어요.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자, 한 번 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5가 행렬 A 1, 2, 4, 3 이 행렬의 고유값인 걸 보여라. 그리고 이 고유값에 대응하는 모든 고유 벡터를 구해라 그랬어요. 고유 벡터는 무수히 많다고 했습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AX는 OX라는 식을 만족하는 걸 찾으셔야 돼요. 5가 고유값이다라고 하려면 AX는 OX라는 게 돼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X는 0벡터가 아닌 벡터로 존재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보이면 됩니다. 자, 그럼 AX는 OX다라는 걸 만족하는
예, 이 방정식을 이제 풀어서 x를 구할 거니까 아까 조작했던 것처럼 ax는 5x, 근데 5x는 5 곱하기 ix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그래서 ax는 5ix 이렇게 놓고 넘길 거예요. 그럼 a-5y 곱하기 x가 0벡터다. 이 식을 푸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a-5yx는 0벡터다. 이 식을 풀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a-5y를 먼저 계산하셔야 돼요. 예, 이것도 이제 기술을 익혀두시면 됩니다. a라고 그대로 써주면 되고요. 5y는 i가 단위 행렬이니까 단위 행렬은 2차 단위 행렬 맞춰주시면 1001이죠. 거기에 5를 곱한 거니까 대각원소만 5가 되고 나머지는 0이 되죠. 그러니까 뺄셈을 하면 a의 대각원소에서 5를 빼주면 돼요. 그럼 1에서 5를 빼주면 마이너스 4, 3에서 5를 빼주면 마이너스 2, 나머지는 0을 빼는 거니까 그대로 있으면 돼요. 2하고 4는 그대로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a-5y라는 행렬은 마이너스 4, 2, 4, 마이너스 2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a-5yx가 0벡터다. 이것은 동차 연립 1차 방정식이고요. 예, 이걸 푸는 방법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죠. 가우스 조르단 소거법으로 가볼까요? 자, 그렇다면 첨가계 수행렬을 쓰고 RRE에 풀어 고치면 되는데 오른쪽은 0벡터니까 예, 가장 오른쪽에 00이 있는 거죠. 예, 00은 어떤 기본 행연산을 취하더라도 계속 0으로 있을 거니까 그냥 여기 00이 있다, 항상 있다 라고 생각하고 가면 돼요. 굳이 쓸 필요 없지요. 자, 그래서 개수행렬만 쓰고 RREF로 고치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 개수행렬을 가지고 RREF로 고치면 예, 우리는 이 동차 연립 1차 방정식의 해가 0벡터가 아닌 게 있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거니까 무수히 많은 해가 있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변수가 생겨야 되니까 적어도 가장 아래쪽에 있는 행은 전부 0으로 떨어져야 되는 겁니다. 예. 아무 행도 0으로 떨어진 게 없다 그러면 잘못 푼 거예요. 예, 그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렇다면 행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냥 가장 아래쪽에 있는 걸 00으로 떨궈도 돼요. 그렇죠? 그리고 RREF로 고칠 거니까 첫 번째 피벗을 1로 바꿔주면 돼요. 예, 그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번째 행은 그냥 00으로 떨구고 첫 번째는 마이너스 4가 피벗인데 이걸 1로 바꾸려면 첫 번째 행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1을 곱해야 되죠. 즉 마이너스 4로 나눠주는 거죠. 예, 그렇다면 마이너스 4를 마이너스 4로 나누는 건 1이 될 거고 2를 마이너스 4로 나누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거고 이렇게 결과를 바로 쓸 수 있어요. 그렇죠. 예, 동차 연립 1차 방정식을 푸는데 무수히 많은 해를 갖는다. 이걸 생각하면 예, 2차 행렬에 대해서는 바로 풀 수 있죠. 두 번째는 그냥 0으로 떨구고 첫 번째 행에서는 피벗을 1로 바꾸고 그렇죠? 예. 그런데 예, 여러분들이 계산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도 확인해서 연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예. 당연히 연습을 해보면 첫 번째 피벗 가지고 예, 그 아래쪽에 있는 걸 0으로 바꾸려고 하면 1행을 2행에 더하면 되네요. 더해주면 이렇게 더하면 0, 이렇게 더하면 0이니까 00으로 바뀌는구나. 그렇죠? 그렇다면 아래로 내려가는 작업 끝났고요. 위로 올라가는 작업도 없고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에 피벗이 1인 거 확인하려고 하니까 피벗을 1로 만들려면 마이너스 4분의 1을 1행에 곱해야 되겠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 RREF로 고쳐지는 결과를 얻은 거예요. 예, 이렇게 연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RREF로 고쳤으니까 배를 표현할 수 있지요. 피벗 하나고요. 그럼 두 번째 열에는 피벗이 없고요. 피벗이 없으니까 두 번째 미지수는 자유변수 t라고 놓고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미지수는 예, 여기 t를 이 두 번째 원소에다가 곱하고 넘겨주는 거지요. 2항. 그렇다면 t 곱하면 마이너스 2분의 1t인데 넘어가면 2분의 1t가 됐죠. 예, 그래서 첫 번째 원소는 2분의 1t, 두 번째 원소는 자유변수 t. 예, 이렇게 표현된 것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대표를 하나 구할 거니까 여기 2분의 1t를 끄집어낼게요. 2분의 1t도 t가 스칼라니까 이것도 스칼라입니다. 이 스칼라를 알파라고 표현을 해볼까요? 자, 그러면 2분의 1t를 끄집어냈으니까 거기에 첫 번째 성분은 1이 곱해져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성분 t를 만들려면 2를 곱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 2라는 벡터가 대표 고유 벡터가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이 대표에다가 스칼라를 곱하면 되는데 이 스칼라가 0 돼 버리면 안 되죠. 그러면 벡터가 0 벡터가 되니까 그래서 0이 아닌 스칼라를 곱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려면 여기 t가 0이 아니면 되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 고유 벡터는 1, 2라는 벡터에 0이 아닌 스칼라를 곱한 거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해야 x가 0 벡터가 아닌 걸로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그럼 모든 고유 벡터를 구했죠? 예, 모든 고유 벡터는 뭔가요? 1, 2라는 벡터의 스칼라 배다. 그렇죠? 그 스칼라는 0이 아닌 스칼라다. 그렇죠? 0이 아닌 스칼라니까 t에다가 1을 대입해도 되고 마이너스 5를 대입해도 되고 등등 0만 아니면 다 대입해서 계산하면 x를 구할 수 있어요. 그게 전부 고유 벡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우리는 이 식을 풀어서 고유 벡터까지 다 계산했으니까 당연히 여기는 5는 고유값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대응하는 고유 벡터는 전부 쓰면 1, 2의 스칼라배가 되고요. 0이 아닌 스칼라배. 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요. 자, 한 번 더 연습을 하겠습니다. 람다는 6이 A라는 행렬에 이런 성분을 갖는 A라는 행렬에 하나의 고유값인 걸 보이고 그 고유 공간에 대해서 기절을 구해라 그랬어요. 자, 기절을 구해라라고 했으니까 스팬이라고 표현하고 그 대표를 쓰면 되네요. 가볼까요? 6이 고유값이 돼야 되니까 만족해야 되는 식은 AX는 6X예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고유 벡터를 구하셔야 돼요. 그럼 대응하는 고유 벡터는 0 벡터가 아닌 걸로 구해야 돼요. 자, 그럼 아까처럼 조작하면 AX는 6X라는 것은 여기 I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예, 그러면 A-6I 곱하기 X는 0벡터다. 이런 식으로, 예, 고쳐지지요. 그렇다면 이 동차 연립 1차 방정식을 이제 푸시면 돼요. 그렇죠? 자, 가봅니다. A-6I라는 것이 이 동차 연립 1차 방정식의 계수행렬이고요. 그렇죠? 계수행렬은 대각원소에서 6을 빼주면 됩니다. 대각원소 7에서 6 빼면 1이고요. 3에서 6을 빼면 마이너스 3이고요. 2에서 6을 빼면 마이너스 4고요. 나머지는 A의 원소하고 다 똑같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만큼은 다 똑같아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A-6i부터 시작해서 RREF로 고치시면 됩니다. 첫 번째 피벗 1이고요. 예, 그걸 가지고 아래쪽에 거 0으로 만들면 됩니다. 예, 1행에다가 3 곱해서 2행에 더하면 되지요. 1행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해서 3행에 더하면 되지요. 그 조작을 하면 됩니다. 2행부터 가볼까요? 3 곱해 더하면 0, 3 곱해 더하면 0, 3 곱해 더하면 0. 2행은 그냥 000으로 떨어지네요. 3행 볼까요? 마이너스 2 곱해 더하면 0, 마이너스 2 곱해 더하면 0, 마이너스 2 곱해 더하면 0. 예, 3행도 000으로 떨어졌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RREF로 고쳤네요. 피벗도 1이었으니까. 예, 그럼 더 계산할 거 없죠. 근데 피벗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예, 여기 두 번째도 피벗이 없고요. 여기 세 번째 열도 피벗이 없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열에 해당하는 미지수는 자유변수 t라고 쓰고 세 번째 열에 대응하는 미지수는 자유변수 s라고 쓸게요. 자유변수가 두 개 나온 거지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t, 세 번째 미지수는 s라고 썼고요. 첫 번째 미지수는 해를 써볼까요? 예, 여기 두 번째 원소에 t 곱하고 세 번째 원소에다 s를 곱하고 둘 다 이항하면 되지요. 그렇죠? 여기 t 곱하면 t고요. 넘어오면 마이너스 t고요. 여기다 s를 곱하면 마이너스 2s고요. 넘어오면 플러스 2s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미지수는 마이너스 t 플러스 2s가 되네요. 다 됐죠? 예, 이제 우리 해 정리하듯이 자유변수가 두 개가 나왔으니까
그 자유변수 두 개로 분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t와 s로 분리할 거예요. 그럼 t가 곱해진 것은 어떤 벡터냐? 첫 번째 성분은 마이너스 1, 두 번째 성분은 1, 세 번째는 t가 없네요. 그럼 0이지요. 그 다음 S에 곱해지는 것은 첫 번째 성분은 2, 두 번째는 S가 없어요. 0, 세 번째는 1이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1, 1, 0이라는 벡터와 2, 0, 1이라는 벡터가 이건 우리 연립 1차 방정식 풀어서 알겠지만 서로 1차 독립이다라는 건 이미 점검을 안 해도 알고 있다.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 두 벡터에다가 스칼라 t와 s를 곱하고 더한 거니까 예, 이 두 벡터의 1차 결합 전체의 집합이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대응하는 고유 벡터는 0벡터가 되면 안 돼요. 0벡터가 되면 안 되는 거니까 t와 s가 동시에 0이 되면은 0벡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시에 0은 아니지요. 그럼 t와 s가 동시에 0이다라고 하면 t, s는 0, 0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t, s는 t와 s가 동시에 0이면 안 되니까 0, 0만 아니면 돼요. 그래서 t, s는 0, 0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t와 s가 동시에 0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x라는 벡터는 t, s가 0, 0이 아니면 0 벡터가 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식을 만족하면서 0 벡터가 아닌 벡터를 구했으니까 6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를 구한 거죠. 그렇죠? 이렇게. 자, 그럼 고유 벡터가 이렇게 표현됐으니까 고유 공간이라는 것은 고유 공간 2, 6 이렇게 쓰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벡터의 1차 결합 전체 집합이니까 우리 알고 있는 대로 스팬이라고 쓰면 되죠. 스팬 두 벡터 마이너스 1, 1, 0 그리고 2, 0, 1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E6 이 두 벡터의 스팬 이것은 고유 공간이고요. 그렇다면 이 고유 공간의 기전은 우리 알고 있는 대로 집합으로 표현하면 되죠. 여기 스팬 생성하는 이 두 벡터를 집합으로 묶어 놓으면 돼요. 마이너스 1, 1, 0 그리고 2, 0, 1 이렇게 집합으로 놓으면 이것이 E6의 기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E6는 기저를 이루는 이 벡터가 두 개니까 2차원 공간이 되는 거죠. 2차원 공간이니까 당연히 평면이고요. 원점을 지나가는 평면이고요. 그렇죠? 이렇게 표현된 겁니다. 근데 성분은 3개씩이니까 어디에 있는 평면인가요? R3의 부분 집합으로 있는 그런 평면이죠. 그러니까 R3의 부분 공간인 거지요. 이렇게. 예. 자, 그래서 금방 정리한 대로, 람다가 6일 때 그 대응하는 고유 공간 E6는 거기서 해를 바로 다 구했습니다. X를 T와 S로 분리해서 대표를 구했고요. 그걸 가지고 스팬하고 만들어지는 공간이 고유 공간이었어요. 그렇다면 기저라는 것은 금방 얘기한 것처럼 기저는 이 두 벡터를 집합으로 놓으면 됐어요. 마이너스 1, 1, 0 그리고 2, 0, 1 이렇게 기저를 얻었고요. 다 됐죠? 그런데 이 스팬이라는 이 공간은 부분 공간은 R3의 부분 공간인데 금방 본 것처럼 두 벡터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원점을 지나가는 평면이에요. 그런데 어디 있냐? 3차원 공간에 있다. 이렇게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한 번 더 연습할게요. 행렬 A가 1, 0, 0,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긴 행렬입니다. 2차 행렬이네요. 이 2차 행렬에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조금 전처럼 구할 수 있겠지만 기하학적으로 구해봐라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기하학적이다라는 걸 해석을 해봅니다. 고유값이 람다라고 하고 대응하는 고유 벡터가 x라고 하면 이 행렬 A에 대해서 고유값 고유 벡터가 만족해야 되는 식은 AX는 람다 X다. 이 식을 만족해야 돼요. 그렇죠. 자, 근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A를 우리 앞에서 배운 대로 선형 변환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그렇다면 그 선형 변환이 X를 보낸 상이 AX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돼야 되냐? 람다 X가 돼야 돼요. 다시 얘기하면 X라는 벡터에다가 스칼라벨을 한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X에다가 스칼라벨을 하면 X하고 평행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공간상에서 이렇게 X라는 벡터가 있으면 거기다가 람다라는 스칼라를 곱해주면 이렇게 X하고 겹치는 람다 X가 만들어지는 거죠. 람다가 0보다 크다 그러면 같은 방향을 보고 있을 거고요. 예, 람다가 0보다 작다 그러면 반대쪽을 보겠죠. 그렇죠? 예, 이렇게. 람다가 0보다 작으면 반대쪽, 예, 람다가 0보다 크면 같은 쪽. 예, 그러니까 어쨌든 X하고 겹쳐져 있는 벡터가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행렬 A가 어떤 변환인가라는 걸 먼저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자, 우리 앞에서 선형 변환 배운 대로 AX가 그 변환의 상이에요. 그렇다면 A하고 X하고 곱해보면 돼요. 근데 A는 1, 0, 0, 마이너스 1이었어요. 그러면 X라는 벡터를 성분을 XY라고 해볼까요? 그렇다면 곱이 어떻게 되나요? 1행 1열 곱하면 1 곱하기 X 플러스 0 곱하기 Y, X고요. 2행과 1열을 곱하면 0 곱하기 X 플러스 마이너스 1 곱하기 Y, 마이너스 Y고요. X 마이너스 Y가 되네요. 자, 그러고 보니까 이 행렬 A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선형 변환의 표준 행렬이었던 거였죠? 예, 이제 생각이 났네요. 무엇이었나요? XY를 X-Y로 보낸다? 무슨 뜻이었어요? 예, 주어진 벡터 XY를 X축에 대칭 이동하는 거였죠? 예, 이렇게 X축에 대칭 이동하는 변환입니다. 그렇다면 X축에 대칭 이동하는 변환에 의해서 그 결과가 그 벡터 자신과 겹쳐야 되는 거예요. 그걸 찾으면 되네요. 자, 그림을 살펴보면 여기 X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요거 X축에다가 대칭 이동하면 이렇게 Y좌표만 부호가 바뀌고 X의 좌표는 그대로 있어요. 예, 여기 대칭 이동한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벡터를 대칭 이동하면 이렇게 돼야 되니까 이것은 이 자기 자신의 스칼라배가 아니네요. 겹쳐야 돼요. 그렇죠. 대칭 이동했는데 X축에다가 대칭 이동했는데도 불구하고 X하고 겹쳐야 된다. 그런 X라는 벡터가 어떤 종류가 있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그림상에서 보는 이 X라는 벡터는 절대 고유 벡터가 될 수가 없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0벡터가 아닌 벡터 중에서 X축에다가 대칭 이동해가지고 자기 자신하고 평행하게 되는 그런 벡터를 찾을 거예요. 그렇게 해야 AX는 람다 X다라는 식을 만족하게 돼요. 그렇죠? 근데 금방 설명한 것처럼 람다 X가 자기 자신에다가 스칼라베 한 거니까 자기 자신하고 겹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게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아까 봤던 건 안 되지요, 절대로. 예,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생각해 볼까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X축의 평행인 벡터는 그렇게 되지요. 또는 Y축의 평행인 벡터도 그렇게 됩니다. X축의 평행인 벡터를 X축에다가 수직 사용하면 자기 자신하고 겹쳐요. Y축의 평행인 벡터들도 X축에 수직 사용하면 자기 자신하고 겹쳐요. 자, 그걸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금방 얘기한 것처럼, 여기 X라는 벡터가 이렇게 X축, Y축으로부터 떨어져 있다면 당연히 X축에다가 대칭 이동하면 이렇게 Y좌표는 부호가 바뀌고 X좌표는 그대로 있고 이런 식으로 갑니다. 대칭 이동하면. 그런데 X에 스칼라벨을 한 것은 자기 자신하고 겹쳐야 되니까 이직선상에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이 벡터는 절대로 이직선상에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벡터는 절대로 고유 벡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하지만 X라는 벡터가 X축의 평행이면 어떻게 될까요? X축의 평행이면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렇죠? 네, X축하고 평행이니까 이렇게 생겼다고 가정해 볼까요? 그렇다면 X축의 대칭 이동하면 안 움직이네요. 자기 자신. 그렇죠?
반대쪽을 보고 있어도 겹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반대쪽을 보고 있다고 하더라도 X축에 대칭 이동하면 자기 자신 안 움직이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벡터들은 고유 벡터가 될 수 있네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응하는 고유값은 얼마일까요? 대칭 이동한 것이 자기 자신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AX라는 것이 자기 자신이에요. X예요. 근데 고유값 고유 벡터가 되려고 하면 AX는 람다 X라는 식을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AX가 X라면 AX가 람다 X라고 표현했을 때 그 람다가 얼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X하고 람다 X가 같은 거니까 람다가 얼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람다는 1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X축하고 평행인 벡터는 AX는 바로 자기 자신 X니까 예, 여기는 1 곱하기 X가 된 거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람다는 1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종류 찾았습니다. X축의 평행인 벡터는 람다가 1인, 예, 이 고유값 1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가 될 수 있다. 0 벡터가 아닌 것들은 전부 다. 그렇죠. 예, 이렇게 표현된 겁니다. 그럼 두 번째 벡터도 확인해 볼까요? x가 y축의 평행이면 어떻게 될까요? y축의 평행이면 이렇게 y축하고 겹칩니다. 그렇다면 y축하고 겹쳐 있는 이 벡터를 x축의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반대쪽으로 가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ax는 x하고 반대쪽 방향을 보고 있다 겹쳐 있고 부호만 바뀐 거네요. 마이너스 x가 되는 거네요. 그렇다면 이것도 0벡터가 아닌 걸로 선택을 해주면 고유 벡터가 될 수 있죠. 그렇다면 고유값은 얼마일까요? AX는 람다 X를 만족해야 되는데 그 람다 X가 마이너스 X가 돼야 돼요. 그렇다면 람다는 마이너스 1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고유값 마이너스 1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다. 예, 그것은 Y축의 예, 평행인 벡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네요. 그렇죠? 예, 이렇게 풀어서 기하학적으로 구해 본 겁니다. 그렇다면 이 행렬에 대해서 고유값을 1과 마이너스 1, 두 개가 있다는 걸 아는 거죠. 거기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는 예, x축의 평행인 것, y축의 평행인 것. 예, 이렇다라는 것도 아는 거죠. 그렇죠? 예, 마찬가지로 각각에 대응하는 고유 공간이라는 것은 1에 대응하는 고유 공간 이 원이라고 쓰면 되고요. 마이너스 1에 대응하는 고유 공간 이 마이너스 1이라고 쓰면 되고요. 그것은 대표가 예, x축의 평행인 이 벡터의 대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원이 있네요. 이 원의 좌표는 1,0이고요. 그럼 1,0의 스팬하고 표현할 수 있네요. 마찬가지로 y축의 평행인 예, 그 고유 벡터 대표는 E2가 있네요. E2는 좌표가 0, 1이고요. 그렇다면 마이너스 1에 대응하는 고유 공간은 스팬 0, 1이 되네요. 그렇죠? 예,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기하학적으로 구해라 그러면 AX는 람다 X라는 것하고 그 A라는 행렬이 어떤 선형 변환인가라는 걸 가지고 계산을 해보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실제로 예, 그 주어진 방정식을 풀어서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구해 보겠습니다. A라는 행렬의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구해라 그랬어요. 자, 그럼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뭐지요? 고유값을 먼저 구하셔야 되고요. 고유값은 특성 방정식을 푸셔야 되고요. 거기서 람다를 구하시면 되고요. 그 람다를 대입해서 우리는 동차 연립 1차 방정식을 풀면 되네요. 그게 고유 벡터고요. 그렇죠? 고유 벡터는 0 벡터가 아니니까 그중에 예, 스팬으로 표현할 때 0이 아닌 스칼라로만 표현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고유값을 계산해야 되니까 특성 방정식을 풀어야 되고요. 특성 방정식은 a-람다 i의 행렬식이 0이다. 이것이 특성 방정식이고요. 당연히 2차 행렬이니까 특성 방정식은 2차 방정식이고요. 그렇다면 근이 두 개 있다라는 거고요. 자, a-람다 i는 a의 대각 원소에서만 람다를 빼주면 되고요. 3-람다, 3-람다. 나머지는 똑같이 쓰고 풀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의 행렬식이 0이다라는 걸 풀어야 되는데, 예, 2차 행렬식은 우리가 구하는 방법을 알고 있네요. 이렇게 곱한 거 마이너스 이렇게 곱한 거. 그렇죠? 3차 이상의 행렬식은 다음 강의 자료에서 배웁니다. 자, 이렇게 두 개를 곱하면
3 마이너스 람다의 제곱이고요. 이렇게 두 개 곱해서 빼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이고요. 그 값을 0이라고 놓으면 되지요. 이제 정리하시면 됩니다. 3 마이너스 람다를 제곱하면 람다의 제곱 마이너스 6람다 플러스 9인데 거기서 1을 빼주면 플러스 8. 그걸 0이라고 두면 되고요. 자, 이제 람다 계산해야 되니까 근의 공식을 쓰셔도 되고 이건 바로 인수분해가 되네요. 인수분해 하셔도 돼요. 인수분해 해볼까요? 람다 마이너스 2와 람다 마이너스 4를 곱하면 람다 제곱 마이너스 6람다 플러스 8이 되네요. 그렇죠? 예, 이제 람다를 구할 수 있네요. 람다 마이너스 2가 0 되려면 람다가 2, 람다 마이너스 4가 0 되려면 람다가 4. 그래서 고유값은 2와 4. 그렇죠? 자, 그렇다면 2와 4는 서로 다른 고유값이었으니까 우리 앞에서 배웠던 이론을 잠깐만 복습을 해볼까요? 예, 서로 다른 고유값에 대응하는 두 개의 고유 벡터는 서로 1차 독립이다. 예,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한번 구해 볼게요. 이제 람다가 2일 때하고 람다가 4일 때하고 대응하는 고유 벡터 계산하시면 돼요. 동차 연립 1차 방정식을 풉니다. 동차 연립 1차 방정식이니까 무수히 많은 해를 갖는 거고요. 예, 지금 x가 0이 아닌 걸로 존재한다라는 가정을 했으니까 무수히 많은 해가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렇다면 람다가 2일 때 먼저 풀어볼까요? 여기 람다에다가 2를 대입해서 동차 연립 1차 방정식을 만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a-2i 곱하기 x가 0벡터다. 이걸 풀어야 되죠? 예, 오른쪽은 0, 0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예, 첨가 개수행렬 다 안 써도 되고요. 개수행렬 a-2i만 써도 되고요. 자, a-2i는 여기 대각원소에서 2를 빼주면 됩니다. 대각원소 둘 다 3이니까 2를 빼면 둘 다 1로 바뀌지요. 그러니까 a-2i는 1, 1, 1, 1. 그렇죠? 자, 여기 계산하는 과정이 있지만, 예, 지금 무수히 많은 해가 나오는 그런 스타일이니까 바로 두 번째 행은 행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냥 0으로 떨구고, 예, 첫 번째 행에서는 피벗이 1이 되게 조작하면 돼요. 근데 이미 피벗이 1이니까 더 조작할 게 없네요. 그래서 1, 1, 0, 0. 이게 RREF입니다. 자, 그러면 RREF에서 해를 표현할 수 있죠? 피벗 하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 두 번째 미지수는 자유변수 처리하고요. t라고 쓸까요? 그렇다면 두 번째 원소는 t고요. 바로 첫 번째 원소는 일행에서 구하는 거죠. 예, 두 번째 열에 있는 수에다가 t를 곱하고 2항. 그럼 1에다가 t 곱하면 t 넘어가면 마이너스 t. 그래서 해는 예, 마이너스 t, t 이렇게 표현됐네요. 자, 그럼 대표 구하기 위해서 t는 끄집어내시고요. t를 끄집어내면 예, t가 어느 벡터에 곱해졌을까요? 첫 번째 성분 마이너스 1, 두 번째 성분 1. 그래서 대표는 마이너스 1, 1 이런 성분을 갖는 벡터가 되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고유 벡터가 되려고 하면 0 벡터가 될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여기 있는 스칼라 t가 0이 아니면 되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고유 벡터를 구해놨습니다. 마이너스 1, 1이라는 벡터에 0이 아닌 스칼라 배로 표현되는 것은 전부 람다는 2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다. 예, 이렇게 결론을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고유값 4에 대해서 또 풀어보겠습니다. 람다가 4면 우리가 풀어야 되는 동차 연립 1차 방정식을 람다에 4를 대입해서 a-4ix는 0벡터다. 이걸 풀면 되고요. 자, 마찬가지로 개수행렬만 써도 되고요. a-4i 대각원소에서 4를 빼주면 대각원소가 둘 다 3이었으니까 예, 4를 빼주면 둘 다 마이너스 1로 바뀌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1, 1,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역시 조작을 해서 RREF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근데 2차 행렬이니까 두 번째 행은 그냥 00으로 떨구고 첫 번째 행은 피벗이 1이 되도록 바꾸고 그럼 피벗이 마이너스 1이니까 1이 되려고 하면 첫 번째 행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되네요. 그럼 첫 번째 행은 마이너스 1을 곱해서 1, 마이너스 1로 바뀌네요. 그렇죠? 예, 이게 RREF. 바로 쓸 수 있네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미지수는 당연히 자유변수 처리하면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미지수는 t. 그럼 첫 번째 미지수는 여기 두 번째 원소 마이너스 1에다가 t를 곱하고 이항할 거니까 마이너스 1에 t 곱하면 마이너스 t 넘어가면 플러스 t. 그래서 첫 번째 미지수도 t. 됐지요?
대표를 구할 거니까 t 끄집어내시고요. 그렇다면 t에다가 1, 1이라는 벡터를 곱한 거네요. 그러면 고유 벡터가 되려고 하면 0 벡터가 아니어야 되니까 t는 0이 아닌 스칼라. 그렇죠? 그래서 예, 고유 벡터는 1, 1이라는 벡터에 0이 아닌 스칼라 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정리가 다 됐습니다. 예, 이 문제를 정리하면 고유값, 고유 벡터를 구해라 라는 문제였으니까 고유값은 2하고 4가 있었고요. 2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는 마이너스 1, 1이라는 이 벡터의 대표 고유 벡터에 0이 아닌 스칼라를 곱한 모든 벡터는 고유 벡터다. 이렇게 정리가 된 거고요. 고유값 4에 대해서 고유 벡터를 구하면 고유값 4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는 1, 1이라는 대표 고유 벡터에 0이 아닌 스칼라를 곱한 벡터는 전부 고유 벡터다. 이렇게 계산이 된 거네요. 예,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고유값이 실수 범위에서는 구할 수가 없고 복소수 범위에서만 존재하는 그런 문제를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 A라는 행렬이 0, 마이너스 1, 1, 0 이렇게 생긴 2차 행렬입니다. 예, 이 2차 행렬의 고유값을 구하려고 하는데 실수 범위에서 있을까 하는 걸 생각해 보려고 하고요. 복소수 범위에서 있을까 하는 걸 생각해 볼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일단 고유값이라는 것은 복소수 범위에서 있는 거니까 실수 범위에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걸 생각해 두셔야 됩니다. 해볼까요? 그렇다면 우선 기하학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행렬도 우리가 선형 변환에서 예, 많이 봤던 행렬입니다. 행렬 A가 0, 마이너스 1, 1, 0 이렇게 표현된 것은 우리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이 행렬은 어떤 선형 변환이었나요? 주어진 점을 예, 원점을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90도만큼 회전시키는 그런 변환이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반시계 방향으로 90도만큼 회전을 시켰을 때 AX가 람다 X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회전을 시키면 자기 자신하고 겹쳐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되죠. 람다가 실수 범위에 있으려면. 예, 그래서 90도만큼 회전시켰는데 0벡터가 아닌 걸 90도만큼 회전시켰는데 0벡터가 아닌 벡터 X를 90도만큼 회전시켰는데 자기 자신하고 평행하다? 예, 그렇게 될 수가 없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되는 벡터는 0벡터밖에 없으니까 0벡터가 아닌 것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유값이 실수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실수 범위에서 고유값은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복소수 범위에서 있겠구나 하는 걸 추측을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정말로 그런 건지 실제로 구해보겠습니다. 자, 고유값을 계산하려고 하면 특성 방정식을 풀어야 되지요. 특성 방정식은 a-람다 i의 행렬식이 0이다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a-람다 i는 대각원소에서 람다를 빼줄 거니까 대각원소 둘 다 0이네요. 그렇다면 람다를 빼주면 둘 다 마이너스 람다로 바뀌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람다,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람다의 행렬식이 0이다. 이게 특성 방정식이죠. 2차 행렬식 구할 수 있고요. 이렇게 곱한 거, 마이너스 이렇게 곱한 거.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람다 두 번 곱하면 람다 제곱이고요.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1인데 뺄 거니까 플러스 1로 바뀌고요. 그러니까 식은 람다 제곱 플러스 1이 0이다. 이런 2차 방정식이네요. 그렇죠? 다시 얘기하면 람다 제곱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곱해가지고 마이너스 1 되는 실수는 없죠. 그렇죠? 아, 이건 복소수구나 하는 걸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제곱해서 마이너스 1 되는 복소수 대표가 i지요. 그렇다면 마이너스 i도 그렇죠. 그래서 람다는 플러스 마이너스 i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이렇게 복소수 범위에서만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주어진 행렬을 선형 변환이다라고 생각했더니 원점을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90도 회전시키는 그런 변환이었어요.
근데 실수 범위에서 람다가 존재한다라고 하면 반시계 방향으로 90도 회전시킨 그 0벡터가 아닌 벡터가 자기 자신하고 겹칠 수가 없어요. 90도가 회전돼 버렸는데. 그렇죠? 그래서 실수 범위에서 고유값을 갖지 못하는구나 하는 걸 알았고요. 그렇다면 복소수 범위에 있구나 하는 걸 추측을 한 거고, 그럼 실제적으로 그 복소수 범위에서 그 고유값이 뭔가라는 걸 풀어봤던 거죠. 그렇죠? 근데 특성 방정식을 만드니까 람다 제곱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됐어요. 그래서 람다 제곱이 마이너스 1 되는 복소수를 두 개 찾으시면 돼요. 그렇죠?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i를 제곱해도 마이너스 1은 제곱하면 1이니까 i 제곱이 되어서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래서 람다는 i와 마이너스 i 두 개가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유값을 계산했으니까 여기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까지 계산을 해볼까요? 자, 그럼 첫 번째 i에 대응하는 그런 고유 벡터를 구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풀어야 되는 동차 방정식은 a-iix가 0벡터다. 이 식을 푸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는 오른쪽은 둘 다 00으로 되어 있으니까 개수행렬만 가지고 갈 거고요. 개수행렬은 a-ii가 되고요. 그렇다면 행렬 A에서 대각원소에서 i를 빼주면 되는데 대각원소 둘 다 0이었으니까 i를 빼주면 마이너스 i로 바뀌고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걸 조작을 해서 RREF로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선택할 때 여기 첫 번째 피벗이 마이너스 i예요. 뭐 특별하게 어려운 복소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하셔도 돼요. 그런데 2차 행렬이니까 아래쪽엔 이렇게 실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계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바꾸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바꿔주시면 돼요. 바꾸고 그렇다면 바꾼 상태에서 역시 계산하면 되는데 여기 1행에다가 i를 곱해가지고 2행에 더하면 이 아래쪽에 0이 되죠? 그렇게 해서 계산하셔도 됩니다. 근데 역시 2차 행렬이니까 두 번째 행은 무수히 많은 해를 갖기 위해서는 00으로 떨어져야 돼요. 그렇죠? 그냥 00으로 떨구시고 그 다음 피벗은 1로 바꾸시면 되는데 이 문제는 바꿔놓고 나니까 피벗은 그냥 자동적으로 1이네요. 그렇죠? 이게 RREF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해를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해를 구하시면 여기 첫 번째 피벗 1로 만들어 놨고요. RREF 모양 만들어 놨고요. 그렇다면 피벗 하나밖에 없으니까 두 번째 변수는 자유변수 t로 쓰면 되고요. 해서 두 번째 변수 t. 그렇죠? 그럼 첫 번째 미지수는 여기 이렇게 마이너스 i에다가 t를 곱하고 2항. t를 곱하면 마이너스 it. 2항하면 플러스 it. 그래서 첫 번째 원소는 it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대표 스칼라 t 끄집어내시고요. 그렇다면 t에다가 뭐가 곱해진 거냐? 첫 번째 성분은 i가 곱해졌네요. 두 번째 성분은 1이 곱해졌네요. 그래서 대표 고유 벡터는 i1입니다. 그렇죠? 역시 복소수 범위에서 성분을 갖는 복소수 벡터입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근데 역시 이 고유 벡터는 0벡터가 되면 안 되니까 곱해지는 스칼라는 0이 아니어야 돼요. 자, 이럴 때 이 스칼라도 복소수 범위에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대표 고유 벡터가 실수 범위에서 성분을 가지면 그 스칼라는 실수 범위에서만 움직이게 해가지고 조작하면 되고요. 복소수 범위에 있을 때는 같이 복소수 범위로 움직여 주시면 돼요. 그런 범위에서 우리가 사용을 할 거예요. 그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것은 이제 실제로 계산을 다 해볼게요. 2차 행렬이니까 아까처럼 두 번째 행은 무조건 00으로 떨구고 첫 번째 건 피벗을 1로 만들게 조작을 하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연습을 다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람다가 마이너스 i가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똑같이 풉니다. 우리가 풀어야 되는 동차 연립 1차 방정식은 a 마이너스 i.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a 플러스 iix는 0벡터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개수행렬 a 플러스 i만 계산하고요.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 i라고 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i를 대각원소에서 뺀 거죠. 그러니까 i를 더한 거죠. 그럼 대각원소 0이었으니까 i를 더하면 i죠.
그래서 i-1, 1i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 피벗이 복소수니까 바꾸시고요. 그렇다면 두 행을 교환하면 1i, i-1 이렇게 되고요. 이제 첫 번째 피벗을 가지고 아래쪽에 있는 거 0으로 바꿔야 되고요. 그렇다면 i를 0으로 바꿔야 되니까 첫 번째 행에 마이너스 i를 곱해서 두 번째 행에 더해주면 되네요. 자, 그럼 마이너스 i 곱해서 더합니다. 마이너스 i 곱해 더하면 0이고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i를 곱하면 마이너스 i 제곱. 근데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그 값은 플러스 1이죠. 그래서 그걸 여기다 더해주면 마이너스 1에 더했으니까 0이 돼버리죠. 그렇죠? 예, 이렇게 0,0으로 떨어져야 된다는 건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자, 그렇다면 0,0으로 떨어졌으니까 이제 1i인데 피벗이 1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RREF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처리합니다. 첫 번째 피벗 1이고요. 두 번째는 0,0으로 떨어졌으니까 자유변수 처리해야 되고요. 그래서 두 번째 변수는 t고요. 그렇다면 첫 번째 미지수는 1행에서 구하죠. 예, 두 번째 원소에 t를 곱하고 이항하면 됩니다. 두 번째 원소는 i니까 t를 곱하면 it, 넘어가면 마이너스 it.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원소는 마이너스 it고요. 마찬가지로 대표 t 끄집어내고요. 그러면 거기에 곱해진 대표 고유 벡터는 첫 번째 성분이 마이너스 i, 두 번째 성분은 1이 되는 벡터네요. 그렇죠? 예, 역시 고유 벡터가 돼야 되니까 0 벡터가 안 돼야 되는 거니까 t는 0일 수 없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t는 역시 복소수 범위에서 움직이는 스칼라고요. 됐지요? 예, 역시 이렇게 복소수 벡터가 나왔어요. 자, 계산하는 법은 이제 다 된 거죠. 그래서 고유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i, i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는 i1이라는 벡터의 0이 아닌 스칼라배, 복소수 스칼라배. 그렇죠? 마이너스 i라는 고유값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는 마이너스 i1이라는 대표 고유 벡터의 0이 아닌 복소수 스칼라를 곱한 고유 벡터.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팁을 하나 드리면 복소수일 때는 여기 보면 고유값이 복소수로 나왔어요. 그렇다면 하나는 i, 하나는 마이너스 i죠? 이 두 복소수의 관계가 뭘까요? 켤레예요. 그렇죠. 즉, 어떤 복소수가 a 플러스 bi 이렇게 표현됐다면 그 복소수의 켤레 복소수는 여기 실수부는 똑같이 쓰고요. 여기 허수부의 부호를 바꿔서 마이너스 bi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a 플러스 bi와 a 마이너스 bi는 서로 켤레 관계에 있는 복소수입니다. 이렇게 고유값이 켤레 관계에 있어요. 그러면 이 결과를 봤듯이 거기에 대응하는 즉 i와 마이너스 i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도 켤레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대표만 켤레로 만들면 나머지는 그 대표의 스칼라배 하면 되는 거니까 대표를 켤레로 만드시면 돼요. 자, 그래서 두 번째 건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유값을 구해 놓으면 i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만 하나 구하시고 그러면 i1이라는 이 대표 고유 벡터에 0이 아닌 복소수 스칼라를 곱한 벡터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고 마이너스 i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는 그냥 켤레로 주어지는 거니까 그 켤레가 되는 결과 쓰시면 돼요. 자, 그럼 이 성분을 전부 켤레 복소수로 바꾸면 됩니다. i라는 복소수는 켤레 복소수가 여긴 실수부가 0이죠? 0 플러스 i인 거죠? 그렇다면 켤레를 계산하면 0은 그대로 쓰고 여기 i는 부호를 바꿔서 마이너스 i. 그러니까 마이너스 i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i의 켤레 마이너스 i 써주시고요. 1이라는 것도 복소수 범위에서 생각하면 1 플러스 0i지요. 그런데 이 켤레를 생각하면 켤레를 계산해라 그러면 1은 그대로 놔두고 뒤에 것만 부호 바꿔서 1 마이너스 0i인데 여긴 0i니까 0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실수만 가지고 표현된 이 복소수는 그냥 실수 그대로가 켤레 복소수예요. 자기 자신. 그렇죠? 그래서 1은 실수니까 그대로 켤레 취해도 1, 자기 자신.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고유값이 복소수로 나왔을 때는 대응하는 고유 벡터는 하나만 구하면 나머지는 켤레다. 그것의 켤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